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RWA 시장에 따른 보충 설명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국민청원 캠페인 계속 진행 중입니다. 반감기 시점도 16일 남았고요. 국민청원도 16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엄청난 노력으로 인해서 36,991명이 청원에 동참을 해 주셨고요. 73% 녹화 찍고 있는 시점이 73% 구간을 이제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어찌 보면 시간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노력 헛되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여전히 국민청원이 도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조금만 더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본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코인 와드님이 작성해 주셨던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RWA, 이건 약자죠. 리얼 월드 에셋 에코시스템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인별로 있고요. 오라클, 디파이, 3호 신용펀드, 미국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핵심적인 추이를 그냥 결과만 또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까봐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자, 디파이 안에서 메이플, 3호 신용 펀드, 그리고 미국채 부분을 담당하는 코인이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용속적으로 들어가져 있는 게 있고요. 디파이 부분하고 미국채만 들어가져 있는 것도 있고요. 3호 신용 펀드랑 미국채만 들어가져 있는 이렇게 토큰만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사이즈가 계속해서 커지고 카테고리도 요 정도에 국한돼서 되어져 있는 건 현재 시스템상 요 정도까지밖에 진행을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앞으로 더 많은, 더 다양한 카테고리에 있는 RWA들이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점은 간단합니다. 디파이도 하고 3호 신용펀드도 하고 미국채도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여전히 결과론적을 미리 알려드린다고 하면 여기에 퍼포먼스, 즉 수익성 부분하고 이제 토큰의 안정성 측면까지도 둘 다 잡아야 된다는 건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과의 싸움에 있는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여기서도 이제 승패가 좀 갈리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하고요. 이제 과정에 따른 이야기를 좀 본다고 하면 여전히 이제 체인으로 보는 RWA 시장이라고 해서 이더리움, 스텔라, 아발란체, 솔라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더리움은 미국채 RW 점유율이 64%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블랙록이 이제 여기에서 이 자산의 토큰화 관련되어져 있어서 이제 RWA 펀드를 또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블랙록이 정말 키우려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더리움 ETF 그냥 시간 끌기밖에 없지 결국엔 될 수밖에 없다. 왜냐? 이미 블랙록이 벌써 마음 먹었는데 이거가 틀어지기에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가장 선봉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텔라 같은 경우는 미국채 점유율 36%를 보여주고 있으며 미국채 토큰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발란체는 이제 기업이 좀 유리하게 할 수 있을 만한 서브넷을 좀 원활하게 잘 가져가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시티은행이나 JP모건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테스트가 잘 진행을 했던 코인들은 다시 재평가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미국채 RWA 시장의 점유율이 매우 낮긴 하지만 그래도 어딥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3호 신용펀드에서 준수한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니 이것도 좀 기대감을 가질 필요성이 있겠죠. 이제 두 번째로는 오라클로 살펴보는 RWA 시장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는 이제 이 체인별로에 따른 시장의 규모, RW에 진행을 했던 시장의 규모를 나타내는 측면으로 이제 이 작성자가 이렇게 이제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오라클로 왜 보냐? 오라클이 왜 중요하냐면 이 자산을 토큰화로 만들었으니까 이 토큰화에 따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오라클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라클에 따른 이제 점유율 추이도 분명히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다라는 측면이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써져 있긴 하지만 실물자산 가치와 실시간 연동이 되어야 되는데 오라클 서비스이며 주식시장의 주가의 자산 가치, 오늘날의 날씨, 오프체인 정보들이 업데이트가 계속된다. 이런 게 이제 오라클 서비스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으며 필수 요건 중에 하나이다라고 해서 이 중에서도 이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체인링크, 피스, 밴드 정도가 되지 않겠냐. 근데 밴드는 저는 이미 체인링크와 비슷한 비즈니스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체인링크와 피스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유율 차이도 워낙 많이 크다 보니까 그렇고요. 이제 피스는 왜 껴줬냐? 피스는 이제 솔라나 기반 안에서만 솔라나가 잘 되면 솔라나 기반의 오라클 형태로 이제 돌리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솔라나의 사이즈가 커지면 피스도 좋겠죠. 즉 이제 여기서 이제 필수 요건은 솔라나가 사이즈가 커져야 되고 솔라나 안에서도 RWA 시장이 커져야 피스가 간다. 요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서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체인링크의 오라클 점유율이 44%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체인링크의 기본 베이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인 마켓캡, 그리고 코인 개코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쪽에서 볼 수 있을 만한 자료들 다 대부분 여기에서 거의 다 사용을 독점적으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파이로 살펴보는 RWA 시장이라고 있는데 이 디파이 부분도 왜 필요하냐면 얼마나 이제 대출을 잘 써주고 있고 얼마나 이제 이 디파이 시장 금융 부분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요것도 한번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TVL 랭킹을 좀 보게 되면 메이커, 온도, 메이플 정도가 이제 눈에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제 최근에 이더나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더나의 성향은 요 시점에서 약간은 안 맞기 때문에 이 메이커와 온도 정도가 상위권에 있구나라는 걸, 그리고 메이플이 이제 후발주자에서 많이 따라오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호 신용펀드에 따른 토큰화인데요. 요걸 이제 제가 커뮤니티에다가도 올려드리기도 했었죠.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3호 펀드 신용의 토큰화가 좀 어렵긴 하지만 여기에서도 센트리퓨즈, 골든피치, 메이플, 트루파이, 크리어풀 부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21년도 때 3호 신용펀드가 주춤을 했고 23년도 때 다시 대출 볼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주기가 끝나고 3호 신용펀드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펀드예요. 펀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의 비슷한 구도가, 이거 완벽하진 않지만 그냥 설명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건 그냥 ETF와 비슷한 형태의 가장된 RWA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차이점은 분명히 좀 갈리긴 하지만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걸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최종 진화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이제 갖고 있는 게 지금 미국채만 갖고 있는 RWA 시장만 활성화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 원자재나 플러스 이제 여기서 약간의 현금, 달러성 부분하고 이제 여기에 뭐 주식을 담든 코인을 담든 뭘 하겠죠. 부동산을 담든 뭐 이런 거를 담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뭐 원유를 담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성적의 퍼포먼스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자산의 토큰에 있는 가격 방어성까지도 확인이 되는 코인들은 살아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호 신용펀드의 토큰화 추이에서도 많이 이제 성과가 잘 나오는 토큰들은 분명히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못했던 토큰들은 아마 다른 형태로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 게 이런 쪽에서 이제 나머지 세부적인 코인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있게 공부를 따로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따로 한번 자료를 찾아보는 걸 추천을 드리는 바가 될 것 같고요.
궁금한 건 이제 실물 자산 쪽으로 이렇게 갔다라고 하지만 정말로 코인에 따른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 거냐, 그리고 이 서비스를 많이 쓸 거냐에 따라서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매우 궁금하긴 해요. 그다음 미 국채에 따른 토큰화 추이를 또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시큐리타이즈와 온도가 좀 주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시큐리타이즈는 최근에 이제 파트너십 센트리퓨즈와 맞았고, 그 다음에 투자자를 온보딩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 같은 경우에는 블랙록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 부분에서 이제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과, 미국채 토큰화 시장에서도 트루파이와 메이플이 이제 요즘 막 올라오고 있죠. 여기에. 그래서 이런 점을 보았을 때는 이제 이 작성자 말대로 저도 매우 공감이 많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RWA를 어느 정도는 1티어와 2티어로 나눠가지고 가져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아마도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내가 미국채 부분이 이제 막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보니까 미국채에 있는 토큰 관련되어져 있는 자산의 토큰화 부분에 있는 코인들이 분명히 한 번은 좀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약간 내가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센트리퓨즈나 그 다음에 메이플이나 골든피치 트루파이를 따로 한번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여기는 무조건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3호 신용펀드의 토큰화이기 때문에 아마도 좀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히 성과가 달라지는 성적표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유심하게 잘 하나하나씩 공부를 해 나가면서 볼 필요성이 있고요. 자산의 토큰화는 저는 이 방향성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소수 유튜버에서 제가 바라보는 RW 시장을 좀 본다라고 하면 아마 개인의 RWA 시장도 까지는 열어두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먼 이야기입니다. 진짜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마 그런 시장이 나오지 않겠냐. 물론 이제 국가가 사회 법적인 테두리를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할 거냐, 각 나라별로 이거에 따라서 좀 이야기와 또 여러 가지 논란은 생길 수는 있겠다만 아마도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이런 블록체인 시장을 보게 되면 탈중앙화라는 말이 이제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기존에 있었던 비즈니스 구도의 대형 비즈니스만 해왔던 걸 소규모 개인한테도 할 수 있을 만한 요건으로도 요즘은 많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기 있기 때문에 아마도 RWA 시장도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에 있는 시점으로만 본다고 하면 여전히 요 위에 있는 문구 대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요쪽 위주로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랑 요 부분 추이만 좀 많이 보시고, 여기는 약간의 물음표가 좀 생긴다. 그러니까 즉 돈 많이 날릴 수 있으실 분들만 따로 공부하신 다음에 들어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쪽 전망은 진짜 나쁘지 않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시황 동향만 짧고 굵게 이야기만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2일 기준점으로 이제 블랙록 부분에 여전히 피델리티 자금 계속 들어와 주고 있고요. 그레이스케일에 나오는 물량이 여전히 기본 이상 많이 유출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막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항상 물량을 계속 잘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 대부분 이제 올라갈 때는 이런 거를 거의 코리니 분들이 잘 안 보죠. 그냥 일봉으로만 딱 보죠. 대부분 일봉만 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21년도치도 안 보여요. 거의 한 23년도 이후부터만 그냥 깔짝 1년 추이만 잠깐 봅니다. 여기 있는 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안 쌓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이런 주기 패턴을 보았을 때 물론 기울기는 다르죠. 여기부터 좀 천천히 이제 꺾이기 시작을 하니까 뭐 요렇게 갈 수는 있겠죠. 그래도 이 시장에 있는 미래적 전망과 상장 추이를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소액이라도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너희가 너무 비쌌다고 하면 그런 편견 집어쳐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비트코인에 한정적으로 보지 말자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런 추이에 따른 옵션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더리움 레이어2의 2030년도 때까지 1조 달러를 전망을 바네크 쪽에서 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쪽도 좀 보시면서 여전히 시간으로 때우는 형태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좋은 결과값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면서 항상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